네, 안녕하십니까. 인간역전의 카이로스 다민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강했던 것들이 퇴직 후에 어떤 후회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면 비로소 후회하는 것, 그 첫 번째는요, 뭔가를 해보고 싶었으나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꿈과 계획을 세우지만 바쁜 일상과 업무에 치여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지만 결국 해냈나요? 아마도 준비해서 포기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어서 블로그에 매일 1000자 이상 글을 쓰려고 했다가 자신 3일로 그치기도 하죠. 또는 그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같은 그 새로운 취미를 해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실패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후회로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보고 싶은 공부를 못 해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악기 다루는 것을 놓친 것, 세 번째는 춤을 못 배운 것입니다. 정말 춤은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춤 잘 추는 친구들 보면요,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꿈을 접었습니다. 한 20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방통대 1년을 다니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50이 좀 안 됐을 때인데, 인생으로 말하자면 그때가 바쁘기도 하고 아주 힘든 시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좀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바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참 사정이 겹쳐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그 방통대를 5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친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하고 큰 자괴감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게요, 내 인생에 큰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퇴직 후에요,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지요. 지난 과거 후회만 하고 있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못 해봤던 거요,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우리 곁에는 늘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이때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십시오. 퇴직하면 비로소 후회하는 것, 그 두 번째는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말하죠.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정보다는 직장에 머물렀던 시간이 더 많았었죠. 하나부터 10까지 5주 직장 일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미 퇴직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충분히 공감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라는 그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요,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 직장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흔히 그 일에 몰두한 나머지요, 정작 중요한 그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일에 너무 열중해서요, 그 번아웃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많을 겁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 또한 역시 중요합니다. 지친 몸과 정신을 좀 쉬게 해줘야 합니다. 저녁 그리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걸 퇴직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퇴직 후에 일을 하더라도 현직 때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좀 있지 않나요? 서두르지 말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비로소 후회하는 것, 그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누구나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명성, 그리고 부자 같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 깨닫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감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했지 정말 소중한 날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허영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는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한테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남들보다 큰 차를 장만하고 또한 더 높은 주위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런 외적인 것들과 이별하고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그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기로 했을 때 좀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아내는 작은 차를 원했고 나는 그래도 체면 있지 말이야 하면서 큰 차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내 뜻대로 이제 배기량이 좀 높은 차로 좀 구매를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한테도 이런 허영심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요, 나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살아야 참 행복이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퇴직하면 비로소 후회하는 것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겠죠. 말은 쉬운데 그게 좀 실천이 잘 안 되죠. 퇴직했으면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죽기 전에 정말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일 속에 파묻혀만 살았다면요, 이제는 가족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후회 없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